아름다운 경치와 활기찬 문화로 유명한 발리는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휴양지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상황은 예상치 못한 어두운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죠. 2023년 5월 1일, 호텔 CCTV에서 끔찍한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4223호실에서 한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남성은 인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은 채 힘겹게 기어서 호텔방을 빠져나오고 있었죠. 그는 중국에서 온 관광객 리치밍으로 밝혀졌습니다. 몇 분 전 호텔 프런트 직원은 투숙객으로부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과 보안 요원들은 20분이 지난 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어요. 리는 호텔방을 빠져나온 뒤 정확히 23분 동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4223호실의 내부를 확인했고 또 다른 중국인 여성 챙 지안이 알몸으로 화장실 욕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발생 보름 후인 5월 17일, 인도네시아 발리 경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챙이 목욕 가운의 끈을 목에 두른 채 화장실 욕조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깨진 맥주병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침실과 욕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어요. 인도네시아 경찰에 따르면 그들은 사망한 두 사람의 소지품, 사건과 관련된 31명의 목격자를 조사했으며 사망 전 행적 또한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커플은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사망하기 이틀 전에 다른 호텔에서 숙박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밝힌 살해 동기는 커플의 잦은 싸움으로 인한 내부 문제였습니다. 이에 뒷받침하는 자료로 그들이 이전에 호텔에 머무는 동안 심한 몸싸움을 해 리의 왼손에 부상을 입었었다고 덧붙였죠. 보건 결과 챙은 머리와 팔, 다리에 멍이 들었고 익사로 사망한 사람의 증상 중 하나인 코와 입에서 하얀 거품이 발견되었으며 내부 장기 검사 결과 그녀는 질식 또는 저산소증의 징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고 욕조에서 목졸림과 익사를 당했다고 판단했어요. 리의 몸 전체는 치명적이지 않은 20군데가 넘는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는 깨진 맥주병 가장자리와 일치했죠. 목 왼쪽과 오른쪽 두 군데에 약 12cm의 큰 구멍이 뚫릴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다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복용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경찰서장은 챙이 리에 의해 살해된 후 리가 깨진 맥주병으로 자해를 하다가 스스로 목을 찔러 사망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건에 제3자가 연루되지 않았을까요?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은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못했고 수많은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맥주병 어디에도 리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들은 다른 사람이 방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언급했으며 CCTV에서도 호텔 직원이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의 소지품도 분실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절도에 의한 살인은 배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25세였던 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한 암호화폐 투자자였습니다. 그의 자산은 수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리와 챙은 약 3년 정도 교제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완벽한 커플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외모, 성격, 공부, 돈,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었죠. 챙은 대학교에서 방송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매우 유쾌하고 이성적이며 학업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미국에서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 커플은 4월 27일 챙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발리로 향했고 처음에는 다른 호텔에 머물다가 4월 30일 오후 8시경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챙 혼자 인터컨티넨탈 호텔 4223호에 체크인을 했으며 몇 시간 후 리 또한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1시가 넘어서 룸서비스를 시켰고 다음날 아침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방은 2층에 있었고 방 안에는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큰 창문과 미닫이 문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이 문이 잠겨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CCTV에 찍히지 않고도 침입할 수 있죠. 또한 방 내부에는 옆방과 이어지는 문이 있는데 이것 또한 잠겨지지 않았을 경우 침입자가 없었는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 같은 세부 사항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내린 결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알몸인 상태에서 스스로 깨진 맥주병을 이용해 를 한 뒤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기어나왔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에 찔린 여러 개의 상처와 그의 손에 난 칼리한 상처들은 마치 그가 칼로 인한 공격에 강하게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불과 이틀 전 그가 엄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는 그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게다가 리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전날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리가 우울증이 있으며 지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 자신의 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장난 전화로 여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에 수많은 가설이 떠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가설 중 하나는 호텔 직원을 포함한 강도들이 고가의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여성이 호텔에 혼자 체크인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녀를 강탈하기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입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쉬운 목표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호텔방에 챙 혼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늦은 시간에 침입했으나 예기치 않게 리를 직면했고 단순 강도에서 살인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죠. 다음은 가장 유력한 가설인 표적 암살입니다. 실제로 리는 수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소유한 암호화폐 세계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발리로의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자는 리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죠. 최근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의문의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리와 챙이 발리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들이 감시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호텔을 옮겨 다닌 것은 사실 보안 조치를 위한 것이지만 리를 겨냥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머무를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호텔 직원들도 그 계획을 도와줄 경우 거액을 약속받는다고 합니다. 한 명 이상의 공격자가 호텔 직원이 미리 열어놓은 방 안의 창문이나 옆방과 연결된 문을 통해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리의 암호화폐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챙을 구타하며 협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몸에 난 여러 군데의 상처들은 자기가 아니라 범인들이 정보를 캐내기 위해 리를 고문한 흔적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그는 얼마든지 방에 있는 전화나 핸드폰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가 23분 동안이나 안간 힘을 쓰며 방을 기어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방 안에 리와 챙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 제3자가 전화를 못하게 막았고 리가 간신히 방을 탈출했을 때 제3자가 따라 나오지 못한 이유는 CCTV 때문이었겠죠. 호텔 직원들의 개입이 의심받는 이유는 처음 투숙객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CCTV를 바로 확인해 위급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20분이나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들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조사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의문점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사건 발생 단 2주 만에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